이제 전날 과식을 하거나 심한 운동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하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증상으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이제 응급실에서 칼륨 주사를 조심스럽게 이제 그 정맥 주사를 하고 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해야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작용. 골다공증. 이건 더 힘들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골 밀도가 감소하여 쉽게 골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왼쪽을 보시면 정상인의 뼈의 그 현미경 사진입니다. 아주 촘촘히 뼈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구멍이 숭성 뚫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쉽게 골절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 차트 뗄 때마다 겁나는데요. 자, 또 네 번째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탈모. 아니, 남성들이 탈모되는 건 많이 봤지만 여성들이 탈모되는 건 약 때문에 그럽니까? 꼭 약 때문은 아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잘 빠지게 됩니다. 한 40% 정도 환자에서 탈모가 나타나는데요. 대신 이런 경우에는 항진증이 치료가 되고 나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너무 걱정되시면 또 피부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통해서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청객 질문 하나 좀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궁금하신 점 오늘 아주 질문이 많습니다. 네, 김정옥 씨. 네, 저기 항진증은 재발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재발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왕이면 더불어서 좀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그 완치란 말이 없을 정도로 재발이 흔합니다. 약을 먹어서 정상 갑상선 상태가 되었더라도 이걸 관해 상태라고 하지 그 완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 원인이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원인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 원만한 생활, 원만한 대인관계, 좀 편안하게 지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쉬운 것 같지만 반대로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궁금한 점 하나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씨? 아는 사람 중에 항진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임신이 안 되나요? 네. 갑상선에 병이 있으면 그 젊은 분들의 경우에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다네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 상태나 저하 상태에서는 임신율이 약간 떨어지고 태아 발달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능이 정상화된 상태에서 임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의 경우에 갑상선 기능을 잘 조절한 후 임신을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태아에게 뭐 이상이 갑상선 기능 우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사용하는 갑상선 호르몬제는 전혀 태아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임신 초기에는 태아한테도 호르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용량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항진증 때 사용하는 경구약제 중에 일부는 태아에 아주 작지만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약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일단 몸을 잘 만드시고 임신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3대 질환 중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하나는 뭘지 열어보도록 할까요? 쉰 목소리와 딱딱한 목의 결절. 갑상선 암이 나왔습니다. 가장 이제 심각한 경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장 교수님. 자, 이제 아까 그 방청석에서 갑상선 질환이 있다, 혹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은 그 한 반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을 초음파를 해보면 50% 정도는 혹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위험한 혹, 즉 암이 의심되는 혹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지만 갑상선 암은 이제 초기에는 아주 증상이 없이 발견되기 때문에 쉽게 뭐 우리가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런 말씀하신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많이 커져서 주변 조직을 침범을 하면 쉰 목소리가 나고 딱딱하게 만져진 혹이 목에 만져지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어지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초기에 나타난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가 더 중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신